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더운 날씨로 지치신 분들 많죠? 그래서 오늘은 추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인간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에스키모 원주민인 이누이트족은 극지방에서 살기 위해서 특이하게 체질을 변화시켰다고 하는데요. 뉴스 속 날씨 오늘은요, 추위를 막기 위한 생물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에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누이트족이요. 체질을 변화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변화시킨 건가요? 이누이트족은 추위가 심해지면 수축된 손의 모세혈관을 팽창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감각을 잃은 손가락과 발가락에 따뜻한 피를 급속도로 전달한 후에 다시 수축을 해갖고 피를 몸 중심부로 보낸다래요. 예. 이 같은 수축과 팽창의 반복을 통해서 인체 조직이 동상으로 인해 파괴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에스키모족이 추위의 반응을 보여 동상에 걸리지 않는 것을 루이스파 또는 사냥꾼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온기를 공급하는 동시에 중요 장기도 아주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지요. 네. 이제 이누이트족은 빙점에 가까운 손 피부 온도를 불과 몇 분 만에 10도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고요. 네. 또 뜨거운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장전후 전투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동상에 걸려서 죽거나 사지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스키모 참전병사나 황인종들이 동상에 걸린 경우는 아주 매우 적었거든요. 네. 그런데 흑인들의 경우 대다수가 동상에 걸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미국의 의학자들이 전쟁 중에 한국으로 날아와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루이스파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해내었는데요. 루이스파는 황인종이 가장 높고요. 백인이 그다음 흑인이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추위를 막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몸을 떨잖아요. 저는 요것만 알았었는데 루이스파라는 게 또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추워지면은 자동적으로 몸을 떨죠. 떨죠. 덜덜덜덜 떨어서. 예. 이게 이제 바로 혈관을 수축시켜서 몸에 열을 좀 올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열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새로 태어난 아기 또 일부 성인의 지방 중에는 갈색 지방이라는 발열 전문 조직이 있다래요. 갈색 지방은 추위에 노출되면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일반 지방세포는 이제 전달된 그 혈당을 나중에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저장하는 데 반해서 갈색 지방세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열로 변화시켜 추위에 적응하게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추위에 적응된 사람의 경우 갈색 지방의 지방 연소량이 70% 이상 더 많다래요. 그럼 이런 현상을 몸을 떨지 않고 열을 발생한다고 해서 몸 떨지 않는 열 발생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예. 이제 극도로 추운 지방에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체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들뿐만 아니라 식물들도 또 추위에 적응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아이스 와인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술은 잘 못하지만 아이스 와인은 맛있더라고요. 정말 아주 달고 맛있는 와인이죠. 네. 아이스 와인은 상당히 우연하게 만들어졌다래요. 한 400년 전에 독일의 양조업자가 발견했는데요. 가을에 포도 수확기를 앞두고 서리가 내렸습니다. 네. 포도가 잔뜩 쭈그러들었죠. 서리를 아이고. 맞고. 근데 언 포도를 참 이제 버릴 수가 없어서 이 사람 그걸 해동을 시킨 다음에 평소처럼 압착을 했다래요. 예. 이제 포도즙이 평소에 8분의 1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이제 버리기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발효를 시켜봤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대박이었습니다. 이 완성된 와인이 너무나 미치도록 달콤한 거예요. 네. 보통 와인의 그 당분 등급은 0에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이스 와인은 18에서 28 정도거든요. 무려 어마어마하네요. 9배 이상이 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이스 와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포도의 적응 기능 때문이라래요. 네. 포도는 이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분을 잃도록 진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 내의 수분이 적을수록 포도의 섬세한 세포막을 손상시킬 수 있는 얼음 경찰체가 작아지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수분이 작아지다 보니까 당분 농도는 오히려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액체 내 설탕 함유량이 높을수록 얼음점이 낮아지거든요. 얼음점은 그거 그쵸? 상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포도는 서리의 첫 징조가 보이기 시작을 하면 수분의 당분 농도를
올리는 동시에 수분의 양을 줄이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죠. 자, 바로 포도가 추위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달콤한 와인이 생기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포도 말고 동물들에게는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동물이 숲개구리입니다. 5cm의 아주 길이의 눈 뒤에 그 조로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주 그게 있어요. 굉장히 귀여운. 귀여워요. 예. 아주 개구리인데도 귀여운데 미국 이게 이제 조지아주 북부서부터 알래스카에 걸쳐서는 아주 북극 쪽 굉장히 추운 지방에 사는 개구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숲개구리도 겨울이 오면은 다른 비슷한 동물처럼 의식을 잃은 채로 지내요. 뭐 예를 들어 동물연화는 곰과 같은 포유동물은 깊은 잠에 빠지고 두꺼운 단열 지방층 덕에 따뜻하게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숲개구리는 추위가 닥치면 그대로 이제 항복을 합니다. 그냥 뭐 2, 3cm 두께의 나뭇가지와 낙엽 밑에 몸을 묻어요. 네. 그리고 딱딱하게 얼어버립니다. 누구나 이 개구리 보면 얼어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완전히 얼어붙어 갖고 숨도 안 쉬고 두뇌 활동이 감지되지도 않거든요. 네. 근데 놀랍게도 봄이 와갖고 기온이 오르면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하고요. 숨을 들이키기 시작을 합니다.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혈색이 돌고요. 다리를 쭉 뻗었다가 앉은 살을 취합니다. 죽었던 개구리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상당히 독특한 건데요. 예. 숲개구리는 기온이 어느 점 가까이 떨어지면 몇 분 후에 피와 장기세포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밀려나갑니다. 예. 그리고 밀려난 수분은 복부로 모여요. 이와 동시에 개구리의 간에서는 엄청난 양의 포도당이 피 속으로 방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으로 인한 혈중 성분의 수치가 100배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네. 다량의 당분 덕분에 개구리의 혈류에 남아있는 수분의 어느 점이 아주 크게 낮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는 설탕 덩어리로 부동액, 이 피를 부동액으로 바꾸는 거예요. 얼지 않는 것으로 실제.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잠을 자는 숲개구리는 피브리노겐이라는 응고인자를 다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피브리노겐은 어느 동안 기관이 손상될 경우 이를 치료해주는 기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원리로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좀 생뚱맞은 이야기죠. 네. 근데 이제 당뇨병,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심각한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당뇨병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인류가 스스로 만든 병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샤론 모알렘이라는 이제 의학자인데요. 그는 포도나 개구리가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당분을 높이는 방법을 인류도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이제 지구 역사를 보면요, 13,000년 전에 지구에 빙하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한 3,000년 동안 이 빙하기가 지속되었었는데요. 극심한 빙하기는 지구의 연렴순환이 파괴되면서 일어난 현상이었죠. 영화 투마로우 있죠. 네. 그게 바로 이 이론으로 지구에 빙하기가 온다는 그런 영화를 찍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모알렘은 당뇨병 덕분에 이 강한 추위를 인류가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빙하기가 찾아오면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적응된 형질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당뇨병이라고 말합니다. 네. 당시에는 사실 이제 인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느냐 아니면 어려서 죽느냐 이 좌우하는 것이 추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는 추위에 살아남기 위해서 혈당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것이죠. 결국 13,000년에 발생했던 영거 드라이어스기에 살아남은 개체들은 고혈당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사실 의학자들이 말하는데 여름보다 겨울에 당뇨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러한 것에서 이 이론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날 이 당뇨병은 아주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러나 영거 드라이어스기에는 인류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증식하는 데 최상의 방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네,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숲개구리 같이 추위에 강한 동물은 고혈당으로 부둥의 성질을 이용해서 생존했는데요. 이런 숲개구리에서 영감을 얻어서 냉동인간이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혹시 숲개구리가 고혈당 합병증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도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